저는 낮에는 집을 짓고 밤에는 글을 짓는 글 쓰는 노가다꾼 송주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팬님. 안녕하세요. 타도 될까요? 예. 여기가 엄청 복잡해가지고 차 대놓기가 그래서 최근에 여기저기 인터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뭔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한번 훑어보려고. 차에 항상 책이 한 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잠깐 지금처럼 잠깐 정차했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저럴 때 잠깐 읽는 용도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목수는 이 손가락 10개가 다, 손톱 10개가 다 빠져야지 비로소 목수가 된다고 하거든요. 최근에도 한 대 때려가지고 손톱이 좀 있으면 빠질 거예요 아마.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는데 근데 뭐 아주 일상적이에요. 손톱 이렇게 손 망치질 하다가 손 때리는 게 제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작업실이 너무 멋있어서 작업실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보다 훨씬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낮에는 집을 짓고 밤에는 글을 짓는 글 쓰는 노가다꾼 송주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노가다판에 뛰어들 계기를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32살에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글 쓰는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현실 도피 반, 생계 유지 반, 뭐 그런 심정으로 처음에 인력사무소에 가게 된 거죠. 그 방금 글 쓰는 직업을 하셨다가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글 쓰는 직업은 어떤 직업을 하셨었어요? 원래는 대전이랑 서울에서 잡지사 기자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좀 이제 방황을 좀 하셔서 노가다를 처음에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김훈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훈 작가의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거를 보다 보면 그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의 시선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으면서 저도 글 쓰던 시절에 막연하게 그런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나 경외심 같은 것들이 항상 있었고.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걱정을 좀 하셨죠. 왜냐면 워낙에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근데 뭐 부모님 항상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놈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놈이라는 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걱정, 뭐 반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막상 제가 노가다를 뛰면서 친구들 만나면 시원시원하게 소고기 사주고 즐겁게 지내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지금은 그냥 저 친구 제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구나, 망치질 하면서 그렇게들 여겨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학부서부터 제가 기자 일을 했다고 치고, 그럼 한 10년 글을 쓴 건데, 그래도 나름 정의로운 글쟁이랍시고 한 10년 글을 써서 제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내가 글쟁이로서 나는 세상을 좀 바꾸고 싶었고 그래서 바꾸지 못했고 최선을 다했고,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글쟁이로서의 나는 미련은 없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러면 생각하시는 육체 노동의 장점이 뭘까요? 가장 큰 장점은 담백한 성취감인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노가다 일이라는 거는 내 몸을 움직여야지만이 무거운 것을 옮길 수가 있고, 그게 확인돼야지 일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회사 생활을 5년 했지만 좀 때로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 게 회사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일만 잘할 뿐만이 아니라 상사들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때로는 정치질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이 바닥은 그게 없어요. 내 몸을 쓰면은 무거운 걸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담백한 성취감으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 만큼의 딱 그만큼의 성취감. 부단히 노력하려고 윗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네 할 일 묵묵히 하면 어련히 알아 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기자에서 노가다꾼이 되셨는데 가장 달라진 게 뭐예요?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 책에 제 소개 글에도 썼는데, 저는 노가다판에 와서 좀 삶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기자 일을 했었다 보니 동년배 또래들보다는 그래도 좀 다양한 직업군이라든가 다양한 사회를 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좀 그래도 제법 세상을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참 한참 어렸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 형님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형님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형님들이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삶을 대하는 좀 어떤 담담한 태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라 뭐 이게 아니라 그 60 먹은 형님이 이 몸으로 보여주는 태도, 그런 태도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엄숙한 표정으로 세상을 논하고 책에서 읽은 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였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세상에. 근데 이 바닥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앉아서 주댕이로만 나불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원룸에서 한두 달 일을 했었는데, 원룸 분들은 지금도 술 드시면서 일하세요. 큰 현장은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만. 근데 그 원룸에서 일했던 형님 중에 하나가 자식이, 아들내미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물놀이 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강 근처도 안 간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형님이 자기보다 먼저 자식을 떠나보내고 술을 마시면서 견뎌야 했을 삶의 맥락과 상황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 거세해버리고 술 마시면서 일하니까 불법 이러고 할 거냔 말이죠. 그게 올바르냔 말이죠. 그렇게만은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에서 읽은 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전혀.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 얘기 근데 해도 돼요? 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드라마 좀 그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노가다 칸타빌레와 노가다 가라사데라는 두 권의 책을 냈는데, 그 두 권을 합쳐서 드라마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나리오 작가분이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고 있고, 아마 제가 주인공이겠죠? 시나리오 열심히 쓰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까지 한 4회차 대본이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럼 4회차 대본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부터 여러 유명하고 저와 닮은 잘생긴 배우들을 섭외를 하실 테고, 그럼 이제 내년 정도부터 아마 크랭크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직업을 하셨고 언어에도 되게 민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굳이 이제 노가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표현하고 네. 노가다꾼이라고 하시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노가다를 사전에서 치면은 막노동 막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전에서 노가다는 일본어 투니까 막일이나 막노동으로 써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막노동을 사전에서 치면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한 중요한 일, 허드렛 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집 짓는 일이 어떻게 허드렛 일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왜냐면 이 바닥에도 나름의 룰이 있고 설계 도면이 있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아주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아니고 허드렛 일도 아닌데, 그 사전에서부터 이미 편견의 시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선 첫째로 불쾌하다, 나는. 그래서 나는 막일, 막노동이라고 쓰고 싶지 않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라마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분이 지금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분의 가장 큰 고민이 두 가지예요. 우선 제목에 노가다를 쓸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대사를 써야 되는데 노가다 용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잖아요. 일본어 투인데 어떻게 쓰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지금 시나리오 작가의 가장 큰 과제인데, 그럼 다른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낭만닥터 김사부인데, 드라마 보면은 이게 도대체가 미국 드라마인지 한국 드라마인지 의학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말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유권, 유언, 무권, 무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 툴을 쓰면 안 되듯이, 그럼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드라마에서도 영어 또는 전문적인 분야의 의학 용어들을 쓰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왜 의사들은 의학 용어를 드라마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같은 맥락으로 노가다꾼은 노가다 용어를 쓰면 안 되느냐, 왜 노가다꾼한테만 일방적으로 국어 순화를 강요하느냐라는 측면에서 한성우 교수님은 유권, 유언, 무권, 무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 우리나라의 이 국어 순화가 됐든 바른말 쓰기 운동이 됐든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로 그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배운 놈들이, 배울 만큼 배운 놈들이 못 배운 놈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사인데 너는 노가다뿐이니까 일본말 쓰지 마 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싫은 거죠, 저는. 이미 그런 우리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편견과 차별이 있으니 나는 노가다라는 단어를 쓰겠다. 그래서 나는 노가다뿐이다. 되게 깊고 확고한 이유가 있어요.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